과거 완료 개념은 보세요. 흔히 여기 과거 loved라는 동사하고 had loved, 이게 had pp는 과거 완료죠. 차이가 뭐냐? 얘들아, 과거와 과거 완료의 차이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loved는 사랑했다고요. had loved는 사랑했었다. 사랑을 했다. 사랑했다와 사랑했었다가 아닙니다. 과거하고 과거 완료는 기억을 하세요. 뜻이 같아요. 과거와 과거 완료를 뜻으로 접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와 과거 완료는 뜻이 같다. 다만 한번 요 부분을 읽어볼까? had pp라고 하는 이 과거 완료 시제는 영어의 뿌리가 되는 언어들, 특히 독일어라든지 이런 유럽 언어에는 종종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동사 시제, 과거 완료라는 시제. 우리가 과거 완료 왜 힘든데? 우리말에 과거 완료 시제 없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죠. 우리말에 없는 시제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쓰니까. 중국하고 일본어, 사실 책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무책임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는 중국어에 땡땡아, 중국어에 과거 완료 시제 있어? 없습니다. 일본어에 혹시 있니? 없어요. 걔네들이 틀렸으면 걔도 공부 다시 해야 되겠네. 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특정 언어에는 존재하는데 특정 언어에는 존재하지 않을까? 과거 완료 시제가 있는 언어도 있고 과거 완료 시제가 없는 언어도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없어도 안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거 완료 시제 없어서 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과거 완료 시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제는 아니야. 그런데 제가 지은 과거 완료 시제의 별명은 에티켓 시제입니다. 일명 예의 시제죠. 예의 바른 시제야. 왜 예의 바른 시제라고 하냐면 뜻은 똑같은데 뜻이 같아. 귀엽게 할까요? 뜻이 같아요. 왜 예의 바른 에티켓 시제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게 답니다, 사실. 뜻이 안 다르대요. 그러면 과거하고 과거 완료 시제가 섞여 있는 동사 형태 문제를 해석으로 들이받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뜻이 같은데 그렇게 봐야죠.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 본가가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대구입니다. 제 고향도 대구고요. 서울말 잘하죠. 계속 지금 서울말을 쓰고 있으니까 볼 일이 있어서 일 때문에 대구에 잠시 갔어요. 갔는데 또 어머니 또 계시는 곳인데 또 왔다가 내 볼 일만 보고 가면 그렇잖아요. 어머니 전화하니까 마침 집에 계시더라고. 아, 어머니 내 바빠가지고 올해는 못 있고 잠시 들릴게요. 그래서 이제 본가에 가서 어머니랑 이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한 30분 앉아 있었나? 아이고 어머니 다시 내려가야 된다. 네, 가서 이제 전화 드릴게요. 서울에 애들 데리고 올게요. 나오지 마세요. 갔어. 이제 한 40분쯤 뒤에 이제 어머니가 카톡이 온 거지. 우리 아들님이 기차 잘 탔나?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톡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 I arrived at the station. The train departed. 출발했다. 먼저 썼다고 먼저 있었던 일은 아니라 시제만 보세요. 과거 시제고 과거 시제죠. 그럼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 기차역 도착했다. 기차 떠났다. 이거잖아. 둘 다 과거로 써버리면 분명히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죠. 지금 입장에서는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10분 전이건 1시간 전이건 하루 전이건 둘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선후 관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죠? 맞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더러운 이야기. 그런데 친구가 술을 먹어. 동근이 술 먹고 오바이트 했다 그래. 오바이트하고 술 먹었다 그래. 술 먹고 오바이트 했네. 술을 먹었으니까 오바이트를 한 거잖아요. 어젯밤에. 그럼 술을 먼저 먹었어? 오바이트를 먼저 했어. 선후관계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술을 먹었다가 먼저 있었던 1번 과거라고 하면 오바이트를 한 게 2번 과거죠. 선후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 선후관계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시가 안 된다는 거. 기차역 도착했다. 기차 떠났다. 그럼 엄마가 뭐라 해? 얘가 무슨 말을 하너? 그래서 탔다는 소리가 놓쳤다는 소리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다른 소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먼저 있었던 지금 내가 기차 안에 탔는 시간이 3시 35분이야. 나는 알지 내가 겪었던 일이니까 3시에 도착을 했고 3시 30분에 기차를 탔어.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는 얘도 과거지만 뭐가 먼저 있었던 과거야. 얘가 두 사건 중에서는 둘 다 과거지만 상대적으로는 얘가 더 과거죠. 상대적으로 얘가 더 과거잖아. 1번 과거, 2번 과거면. 그때 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과거 두 사건 중에서 더 먼저 있었던 상대적인 더 과거를 우리 때는 아무 앞뒤 설명 없이 그냥 대과거라고 하죠. 그래서 과거 완료라는 시제를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대과거 시제다. 근데 어린애들한테 대과거 시제 하면 대가리 미안합니다. 근데 참 이게 무슨 대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설명 안 해주고 대과거라고 하니까 저는 큰 과거인가 이렇게 인식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 과거 완료 학습의 첫 단추는 잘못 끼워지게 된 겁니다. 엄청 쉬운 논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과거인데 먼저 있었던 애 앞에 헤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헤드 PP가 되지?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다른 어떤 부연 설명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이고 우리 아들 레미가 도착했고 떠났는데 도착했다 앞에 헤드가 붙은 거 보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고 얘가 두 번째 일어났구나. 우리 아들은 기차를 잘 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또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착한 아들 레미는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and the train departed 라고 적으면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다행이네 바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 완료 시제가 왜 예의 시제다? 물론 스토리 라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선후관계가 다 잡히는 상황이야. 그런데 과거 완료를 또 쓸 필요 없어. 그때는 둘 다 과거 써도 상관없어요. 해볼까요? 여기다가 헤드를 안 써도 돼. 근데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가 부사 already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차에 도착했는데요. 기차가 already 벌써 갔더라고요. 굳이 헤드 안 써도 되죠. 그래서 일상체에서는 과거 완료를 쓰는 것이 명확한 선후관계에 대한 어필을 하기 위한 내용에서는 필요하겠지만 다른 재반 상황을 통해서 선후관계를 유추할 수 있을 땐 과거 완료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을 먼저 띄우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긴 하다라는 말. 항상 얘는 얘보다 먼저 있었으니까 헤드 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강박을 가지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볼까? 아까 제가 연기해드렸는 그 부분입니다. 아유 우리 아들내미 그래서 Have you arrived at the station? 기차역 도착했나? Did you catch the train? 기차 잡아 탔고 그때 기차역에 먼저 도착했고요. 기차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head를 붙여서 I had arrived 쓰는 거죠. I had arrived at the station before the train departed. 이렇게 쓰면 여기 헤드가 붙어 있으니까 도착 먼저 했고 그다음에 기차가 출발을 했다. 맞지?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과거 완료가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지 알아? 잘 보세요.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쓴다 그랬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쓴다 그랬죠? 둘 다 과거에 있었던 과거지사인데 먼저 일어났음을 알리기 위한 신호수 역할이라 그랬잖아. 그런데 이 문장은 had pp를 쓰지 않더라도 선후 관계를 알려줄 수 있는 단서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누군 것 같아? 바로 before이죠. 기차가 떠나기 전에 얘가 일어났다잖아. 그럼 얘가 먼저 일어났다는 신호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이미 깜빡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had pp를 또 쓴다는 것은 영어는 뭐 싫어한다? 문장 안에서 단어의 반복이 일어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명사가 발달된 거 아시나? Tom이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I met Tom yesterday. 처음에는 Tom이 나와. 그 다음부터는 다 he로 받아주죠. 영어에서 대명사가 발달한 이유가 첫 번째, 반복을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발달이 된 거거든. 두 번째는요. 동의어가 무진장 많지 않아요. 물론 영어의 역사가 프랑스에 지배되기, 노르만족에 지배되기도 하고 게르만에 지배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 발표했던 애들이라서 이 나라 언어 저 나라 언어가 다 포함됐기 때문에 동의어가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한 문장 안에서 훌륭해요, 멋져요 라는 말을 10번 쓰고 싶다? 그러면 10번 다 다른 표현을 쓰고 싶은 게 얘네들의 심리입니다. 단어 반복 되게 싫어하죠. 그 반복과 중복을 싫어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서가 두 개가 제시되는 것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fter나 before 같은 선후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과거 완료의 활용을 제한을 해버려요. 그래서 회화체에서는 그냥 얘를 쓱 지우고 I arrived at the station before the train departed.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 하나가 성립이 되죠. before이라고 하는 얘 부사류이기 때문에 여기 와도 되지만 앞으로 가도 되거든요. 우리말로도 기차 출발하기 전에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라고 해도 되고 기차역에 도착했어요 기차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영어도 그 유연성은 있거든요. 그러면 before이라고 하는 시간 단서 부사절 접속사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다음에 동사가 과거가 나왔네. 그러면 얘가 이 짓을 하기 전에 과거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과거 일을 말한다는 소리잖아. 얘가 이거를 했어. 그럼 과거 완료를 쓰는 게 맞죠. 이게 원래 정석은 맞아. 그런데 before이라고 하는 이 강한 신호가 먼저 사람들 뇌리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후 관계를 또 구분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과거를 써도 된다. 이게 일반적인 원칙인데 회화체에서는 before이야 과거면 과거. 이게 훨씬 캐주얼한 표현입니다. 근데 토익 시험에서는요. 이 컨셉을 너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니즈가 강해요. 얘네들이. 그래서 과거 완료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묻기도 합니다. 그럼 before 공식 하나가 성립이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그 공식으로 가보세요. 이 공식.